이재명 대표를 공개 저격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발간한 책에서 이재명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어떤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계엄한다. 이게 많은 분들이 상상이 어렵지만 한동훈 대표가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컸던 키워드가 계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무리한 계엄을 했다고 탄핵되는 이러한 일도 이재명 대표라면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예시 차원에서 가장 우리에게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이른바 스티커 메시지 차원에서 사례를 들은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는 게 꼭 계엄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끄는 민주당이 사실상 29번의 줄탄핵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실은 인사권, 예산권 다 모든 것, 정부조직법도 통과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걸 정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부권도 이제는 본인이 행사하지 않아서 온 법령들을 모두가 이제 통과시킨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일극체제가 아니라 나라의 일극칙도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한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정치적 재등판을 앞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이번 조기 대선 구도가 있다면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꺼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의 결심 공판 날짜와 맞물려서 미묘하게 파장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더 확전의 가능성을 키워줬던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엄청 거칠게 받아쳤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대표님이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격한 반응에 한동훈 전 대표도 1시간도 채 안 됐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을 지키는 개가 기꺼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잘 받으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개에 빗댔고 또 한동훈 대표 개에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 이재명 대표 표현 좀 거칠었습니다. 발끈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 대통령 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가정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걸 알면 우리 박수현 의원님 같은 분이 또 얼마나 나와서 충성 발언을 하겠습니까? 전현희 의원은 또 법조인이잖아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대법원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해서 대법원장부터 탄핵 소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법원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냥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죠. 그런데 그런 속내가 들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다소 좀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자신은 무슨 국민을 지키는 개 이야기나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짧게 반론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부처님도 꼭 있었다.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을 지키는 제가 성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걸 꼭 개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발언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대로요.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올라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 주목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나라가 이렇게 결단이 나고 있는데 그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정치적 이유로 한다 하더라도 계엄을 들고 나옵니까? 이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분노가 순간적으로 표출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발언을 박수현이 할 것이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발언을 김재원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도 예, 그래도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좀 사리에 맞지 않는 충성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좀 약간 걱정. 알겠습니다. 두 사석에서 사람, 얘기하시고 예, 있어서. 사석에서 예.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두 사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뭐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할 때 두 사람 악수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었죠. 지금 요즘 유행한다는 뭐 정수리 사진처럼 저렇게 이제 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두 사람을 촬영을 했는데 자 당시에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세력 개혁신당까지 해서 중도보수 연대 요거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하셨고 예. 계엄 해제도 동참하셨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 해제에 된다 해제에 찬성했고 뭐 당연히 뭐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저 자리에 들어가게 해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악수까지 하면서 서로 굉장히 좀 뭐 그냥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모습이 당시에 좀 뭐 논란도 됐었고 화제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지금 이렇게 으르렁 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정치 재개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발간하면서 그 사이에 왜 이재명 대표와 계엄을 얘기했었을까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조금 부각시키고 싶어서 그런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대선에 대한 포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찌 보면 반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전선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국민의 어떤 절반 정도는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본인이 거기 대표 주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집단이 없어요. 정치적 집단이 기본적으로 이제 범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경각시켜주거나 호소해서 어떤 본인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